공연 때마다 화제의 짤들을 탄생시키며 온 오프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비. 풀네임인 네이키드 비비에는 발가벗은 아기처럼 순수한 날 것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죠. 어느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을 개, 고양이, 거북이같이 날 것이니 주의하시오 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말처럼 현재 비비는 주의가 필요할 만큼 신선함과 파격을 오가는 매력으로 한국 음악계에 전에 없는 새로운 캐릭터를 구축 중입니다. 비비를 좋아하신다고요? 비비를 잘은 모르지만 우연히 본 짤들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고요? 비비의 데뷔 1화부터 디스코그래피와 근원, 그리고 쉽게 가질만한 편견들을 모조리 부셔버린 반전 TMI들을 가져왔으니 오늘 위키피디아와 함께 해보세요. 2018년 SBS에서 방영된 더 팬을 통해 처음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비비.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린 비비의 작업물을 우연히 들은 윤미래가 직접 연락처를 수소문해 영입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사실 윤미래는 비비의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 외국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한국말을 해서 놀랐다는데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수소문 끝에 만나게 된 비비가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 윤미래와 타이거 JK는 조단이 저희 부부가 사랑으로 낳은 아이라면 비비는 저희가 음악으로 낳은 아이라고 말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최고의 스타가 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텔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닐 거고 너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예. 비비. 진짜 열심히 할게. 비비 역시 음악도 음악이지만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걱정도 많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는 편이라 본인의 음악을 대중이 어떻게 들어줄지 고민할 때 넌 사랑스러운 사람이니 걱정 마. 너의 음악은 충분히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이렇게 음악적 어머니,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비비는 음악을 매개로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기 시작합니다. 독보적인 음색과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비비의 음악은 K-팝 씬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비누로 몸 깨끗이 씻고 비뉴, 즉 새롭게 태어나자는 독특한 메시지를 담은 데뷔 싱글 비누를 시작으로 첫 EP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를 통해서는 각각의 트랙에 부제를 붙여 스토리텔러로서의 재능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받고 조금 덜 주고 싶어 라는 가사가 인상적인 타이틀곡 나비의 부제는 고양이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사랑이란 감정을 고양이의 시선에 빗대어 표현한 비비의 상상력이 신선하죠. 또한 마지막까지 나비와 타이틀곡 경합을 벌였다는 FedEx Girl 부제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는 고등학생 때 중국에 사는 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썼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사장님 도박은 재미로 하셔야 합니다에선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며 느끼는 고충과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뮤직비디오에선 이를 도박에 비유해 한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또 미니앨범 인생은 나쁜 X를 통해서는 20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인생을 주제로 5가지 이야기를 음악과 이미지, 글, 영상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내고요. 비비는 이 앨범의 완성을 위해 직접 5편의 단편 소설을 쓰고 5편의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비비가 시도하는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거침없는 가사들을 보며 음악으로 맺어진 그의 아버지 타이거 JK는 비비를 만나고 제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타이거 JK는 비비가 만드는 곡마다 금지곡이 되는 게 걱정이 되지만 억압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를 비비를 통해 돌아보며 비비의 생각을 억누르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미래도 인생은 나쁜 X를 작업할 때 비비가 쓴 곡들을 검수했는데 정확한 단어나 한국어로 묘사하면 폭력적인 표현들이 많아 영어로 바꿔서 쓰거나 의도적으로 문법을 무시하며 돌려 말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 2020년 비비의 진정한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음원이 나오는데 딩고 프리스타일과의 협업으로 발매한 쉬가릿이었죠. 비비는 솔직한 사랑이라는 화두 아래 금기시 되다시피 한 와 같은 소재를 가사에 담아 파격을 선사합니다. 건전가요. 이 과정에서 비비는 노래를 부르는 자신이 주제에 대해 모르면 안 될 것 같다며 직접 매를 사서 피워보기도 하고 성교육을 받은 후 일일 성교육 강사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무책임하게 내가 이런 노래를 써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솔직히 진짜 아닌 거잖아. 이 문제작이 발매되고 리스펙을 표현한 아티스트들과 리스너들도 있었지만 한편에선 악플이나 성희롱에 가까운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속사에서도 이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내다보고 긴 고민 끝에 발매한 음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분명한 건 금기를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비비의 행보는 더더욱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었다는 거죠. 기존 K-팝 아티스트들과 다른 문법을 선보이고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비비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미국 음악 시장이 주목하는 아티스트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2021년 10월 미국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시안 아티스트들을 현지에 소개해온 글로벌 미디어 회사 88라이징과의 협업으로 북미에서 싱글 더 위켄드를 발표하는데요. 이후 11월에는 88라이징이 주최하는 Head in the Clouds 페스티벌에 오릅니다.
이 무대가 바로 그 화제의 짤들이 탄생한 그곳. YY를 부르면서는 갑자기 무대 아래로 내려가 관객석 맨 앞줄에 서 있는 여성 팬에게 입을 맞추고 쉬가리스 부르면서는 피임 도구를 꺼내 관객석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이게 정녕 K 아티스트의 무대란 말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당당한 애티튜드는 현지 팬들까지 사로잡았고 비비를 향한 관심은 미국 라디오 차트 29위라는 기록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앞서 블랙핑크 리사가 솔로곡 머니로 기록한 35위보다 높은 성적이자 한국 솔로 여성 가수로서는 최고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해당 차트는 미국 및 캐나다 180여 개의 라디오 방송에서 재생된 노래를 집계해 발표된다는 점에서 비비의 현지 인기는 일부 팬덤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꽤 대중성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4월에는 미국 코첼라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메인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펼치고 6월에는 미국 ABC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는데 이 TV쇼에서 선보인 비비의 공연 영상은 방송 당일에만 1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비비도 이제 월드스타 돼서 내한 공연하는 아티스트가 되면 어쩌죠? 네, 기쁘면서도 가슴 한켠이 서운해지는 상상을 하며 잠시 김치국 좀 마셔봤습니다. 해외 페스티벌 무대와 방송에서 유창하게 영어로 얘기하고 음악에서도 어딘가 외국 감성이 느껴지는 비비. 이쯤에서 그의 출생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출생지는 경상남도에 있는 울산. 그럼 어렸을 때 이민 아님 유학이라도 갔나? 그것도 땡. 학창시절은 경상남도 창원과 부산에서 보냈고 외국에서 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영어는 순수하게 좋아해서 잘하게 됐다고 하는데 비비가 나온 예능을 보면 월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근데 저는 월요일에 이렇게 하면 월요일? 네, 그죠? 여기 담배꽁초가 있네요. 그런 것 같은데? 어쩔 건데. 언뜻 경상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리고 출생지보다 더 의외인 건 MBTI가 INFP라는 점. 혼자 있는 걸 싫어한다는 점 말고는 INFP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해요. 물론 MBTI가 그 사람을 설명하는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순 없지만 앞글자가 I라는 게 놀랍지 않나요? 아무튼 비비가 잠깐 들려준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사회성이 떨어져 친구가 없었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해서 집에 와서 뒤늦게 후회한 적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방송에 나와서는 초등학생 시절 ADHD로 인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노트에 낙서를 하곤 했는데 본인을 나무라지 않고 이 낙서는 어떤 그림일까, 어떤 그림이 될까라며 다정히 말을 건네준 선생님을 잊지 못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향이 계기가 되었던 건지 비비는 15살 때 음악을 하기로 마음먹게 됐는데 처음엔 랩 가사를 썼지만 랩을 너무 못해 노래를 하게 됐다는 반전. 아마도 음악은 비비에게 또 다른 언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비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 그리고 독보적인 그만의 캐릭터를 잘 모른다고 해도 첫 인상만으로 비비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 눈 밑에 찍힌 2개의 점 때문에 말이죠. 아마도 비비가 활동을 시작한 후 가장 많이 들었을 질문, 눈 밑의 점은 진짠가요? 문신인가요? 혹시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점은 자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문신도 아니고 비비가 메이크업 때마다 직접 찍는 점인데요. 자신은 감정적이고 기복도 심하기 때문에 공연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일할 때 폐를 끼치지 말자고 스스로 되새기며 얼굴에 이런 부적을 갖고 다니게 된 건데요. 원래는 문신을 하려고 했지만 문신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라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손수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을 찍는 순간 김영선은 비비가 된다. 비비의 인터뷰들을 살펴보면 대중에게 어떤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의외로 사랑받고 싶다, 누구나 귀여워할 수 있는 강아지가 되고 싶다, 이 사람은 무조건 좋지 하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답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면서도 대중의 관심과 호응, 사랑을 원하는 솔직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음악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능과 연기 방면으로 발을 넓히는 것도 그런 생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비가 가진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을 다 전하기엔 부족했던 시간이지만 비비에 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셨길 바라며 비비의 말을 끝으로 오늘 위키피디아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비의 TMI, 추천곡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안녕!